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돌아갈 코스닥 680선 안착을 52일 만에 됐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지수 상황 마무리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외국인 매수에 상승했네요. 1945.82, 코스닥은 682.30으로 코스닥은 의외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이 가벼운 코스닥 기업들의 회복 탄력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자, 금요일에 또 편안한 주말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한 주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여의도 클래스 같이 하면서 맞이하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 문자 메시지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 드세요. 013-3366-8200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 많이들 보내주시는 가운데 뽑아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세요.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긴장은 놓지 않고 다음 주를 대비해 볼까요? MTNW 우리 곽영훈 전문가, 박정식 전문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수가 평온하게 지나가면서 등락은 있었지만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곽영훈 전문가?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코스닥 시장이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뭔 되게 일이에요, 셉니다. 코스닥?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시장은 좀 약해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주도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요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요즘 시장이 되게 좀 매매하기 좋잖아요. 그죠? 좋은데 그래도 좋을 때는 부정적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긍정적인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부분은 이 미국 시장을 오늘 저녁에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내리는 현상이 예.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그 고용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의 매물출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투자자별 지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의 네. 수급 현상을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 시장에 귀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은 사실 좀 그러저러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개인 장세라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현재 긍정적인 시장, 유동성 풍부하죠. 이런 긍정적인 시장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잘 하시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좋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여러분, 시장이요. 긴장감은 있지만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개인 장세라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지면 흔들림이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박정신 전문가께서 어제 그 실업률 네. 고용 네. 되게 자세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네요. 네네. 네, 어떻게 오늘 한마디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 전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니 진짜 우리 곽영훈 전문가님처럼 종목별 장세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세 달 만에 전체 하락폭의 38.2% 구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섰죠. 1890선이 그 라인이었는데 이미 살짝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하락폭의 지금 50% 구간까지 되돌린 상황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반등 장세가 현재 나타난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 반등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해 주신 바로 외국인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하락에 강력한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할 경우, 강력한 반등력이 나왔으니 일정 부분 조정력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한 반등력, 예상치 못한 강한 반등력을 취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일정 부분 조정력은 때가 되면 또 나올 수 있으니 그때의 타이밍을 노리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한 바퀴가 쑥 섹터 순환이 돌면서 다시금 제약 바이오를 또 순환으로 상승시키면서 코스닥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번에 어떤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나니 의약품 섹터가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와 투신권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다소 좀 주춤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나머지 조금 수급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 개별 종목 대비 좀 등락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오늘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자동차 관련 sek터가 상당히 저평가였죠. 오늘 처음으로 기관과 그리고 외인의 동시 순매수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부터는 자동차 섹터의 일정 부분 순환 장세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불안, 실업률 지금 상황 안 좋은데도 이렇게 미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편입니다. 우리 증시도 마치 제 주변에는 인버스 매매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 이거 너무 예상외로 시장이 견조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 내내 그러한 모습들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코스닥을 보고요. 코스닥, 너가 나스닥이냐? 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자, 이제 저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증권사의 군단들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투자의 깊이가 가르다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클라스다. 자, 전문가 군단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이제 불꽃 튀는 토론을 펼쳐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많이 주세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셔야 그 안에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013-3366-8200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같이 열고 보내시면 저희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베스트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같이 드릴게요. 응원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라운드 1 시작합니다.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까요?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5월 이제 한 주가량 지났는데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이슈 탑2 두 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야, 그거 나도 많이 들은 내용이야. 나도 알고 있어. 그걸 알아. 근데 네네. 여러분은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평범한 내용에서 가장 스페셜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고 종목을 그냥 적절한 종목을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이 나니까 아, 나 정말 주식 잘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종목별로 해서 아주 수익이 많이 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5월 달에 이 돋보기를 딱 대고 예. 딱 대고 부정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항상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런 이슈가 딱 발생을 하면은 빨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딱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향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대표들이 뭔가 발표를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나왔는데. 안도감을 줬잖아요. 네네. 서로 잘 이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상승으로 잘 될 하다고 것이다. 했고.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럴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역 대표부 입장에서, 그래, 요렇게 하자. 이행 좀 해. 알았어. 할게. 그래, 통화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중심을 딱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살짝 긁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전염병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 예고를 하고 있고, 강도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기억하시고요. 지금 2분기에 중국 수출의 어떤 좋지 않은 급냉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미 수입 비중의 변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들쑥날쑥거릴 수 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전인대라는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하방을 좀 이렇게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으로 돋보기를 들여대실 수는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쪽에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네네. 미중 무역 갈등 고조가 첫 번째고, 네네. 탑2 가운데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네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중 합의, 1차 미중 합의 이행에 대해서 이 그림 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준비가 됐으면 띄워두시고,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무역 합의 부분에서 여기 나오네, 그죠? 이게 미국, 중국 무역 합의 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 변화인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간 목표 이행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대중 수입 비중이 전체적으로 5년 평균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5.9%, 맨 오른쪽에 왼쪽 칸에 보시면 5.9% 이렇게 진행됐다고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행률이 옆에 있는 13.4%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13.3%, 그다음 진행이 됐는데, 에너지하고 공산품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0.2% 예. 각각, 네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14.5%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입, 미국 어떤 제품에 대한 수입 합의 이행률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분기에 큰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돋보기를 딱 들여대고 예. 주목해야 되는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 기업의 거래 제한을 연장을 해줬죠, 3개월. 그죠? 5월 15일, 내일 모레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결정이 또 연장을 해줄 건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뭔가 관세 부과라는 카드가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서 나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게 이 부분이 딱 나오게 되면은 반세 카드 나왔다, 그럼 시장 변동성이 바로 나오고 개인들한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고조. 여러분 제가 여의도 클래스를 복귀하면서 여러분 만난 게 거의 1년 4개월 만이에요. 그 전에 방송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뵀는데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갈등. 어쩜 변한 게 이렇게 없어요?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뭐 크게 나아진 것도 크게 나빠진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미 대선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두 가지, 두 번째 두 가지를 탑2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미중 무역 갈등에서 트럼프의 선택, 예상 시나리오는 돌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무조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미국에 유리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역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그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들쑥날쑥 거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또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히 네네네. 탑2 이후의 네네. 거라는 거죠, 번외. 예. 오지2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 연준위에서 2조 달러의 파격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4월 10일자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상업용 주택 저당 증권하고 그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에 대해서 즉 이 정크 채권에 대해서 본드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5월 초부터 한다, 이번 달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드 채권에 대한 디폴트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이 만약에 바로바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시장 변동률이 또 줄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5월에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탑2를 곽영훈 전문가께서 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지수보다 종목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튜브로도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도 나오시고 역시 방송 볼만 나네요. 라는 의견들 감사합니다. 박정식 전문가께서 옆에서 듣고 계신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도 뭐 항시 위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그렇게 뭐 과격하게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타격을 입는 걸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강약을 좀 조율하면서 좀 질질 끌어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질질 끌어갈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 예.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그 채권들의 디폴트 형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것도 연준에서 일정 부분 또 막아줄 것 같아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좀 자본을 이제 투입하게끔 또 유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특히 이 회사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기업들이 줄도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드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당금을 일정 부분 많이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소기업들까지도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금융권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일정 부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게 한 6월 중순에서 말경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일정 부분 그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실업 수당을 일정 부분 좀 주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실업 수당도 7월 말까지가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7월 말 이후로 만약에 이러한 소비 침체나 경기 전반적인 게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7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시장의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개인 파산, 소기업들 파산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긍정적이겠지만 일정 부분 또 절반 이상의 시장의 되돌림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대응을 예.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문가님, 우리 대표님 말씀 굉장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하셔서 제가 네. 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는데 100% 공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다가 또 조금 안 좋게 나왔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해서 또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흘러가겠지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개인의 투자 심리예요. 특히나 더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아주 투자를 포커싱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대응하시겠어요? 대응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좋은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거나 네. 좀 미리미리 잘 대응을 좀 하십사고 네.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몸집이 작은 가벼운 코스닥 기업들이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렁임이 컸지만 또 회복 탄력성도 또 좋아서 굉장히 변동이 잦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의 썰정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곽영훈 전문가. 네네. 여전히 뭐 종목 장세로 하셔야 되는데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에 집중하시면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리스크가 어떤 시황적으로 딱 발생을 하면은 빨리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네, 수급 흐름에 따라서 이 순환 장세를 여러분들이 짧게 잘 공략하시고 시장 리스크가 진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너무 뭐 4개월, 3개월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요. 네. 웬만하면 한 달 안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포지션 위험한 것들 나오니까 네네. 네. 단기 매매 계속 그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이나 아니면 박정식 전문가 요새 어떤 종목으로 좀 네. 재미 좀 보세요? 아, 저요? 아니 잠깐만 힌트 주신다면 뭐 이번 한 주 어떠셨는가 네, 이번 궁금해서요. 한 주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어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예, 그래서 수익 좀 반도체 보셨어요? 섹터에서도 일정 부분 또 수익을 냈었고 이제 오늘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이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몰리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 운송 장비, 즉 자동차 관련 섹터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오늘 몰렸습니다. 그동안 저평가였는데. 그렇죠. 별로 상승이 나오지 네. 않았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강력하게 수급이 몰렸거든요.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보통 한 2, 3일 정도는 또 강력한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타자 같이 그렇죠. 올라타도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예. 바로바로 찾아서. 지금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저평가 받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몰렸는데 이때 오늘 올랐네? 놓쳤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 2, 3일 정도 가니까 같이 타도 네. 된다. 이렇게 단기 매매 좀 밀당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네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1 지금 불꽃 튀는 절전이 펼쳐졌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여의도 클래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뭐 섹터 저희 얘기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관전평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도 공개 무료 방송 선물 무료 체험권도 같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운드 2 넘어가 볼게요. 그 트렌드 클래스 그럼 어느 쪽에서 우리가 매매 수익을 올려볼까요?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DDR5를 주목하라. 그 반도체 부분 요새 그 종목들 좀 튀고 있어요. 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DDR5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더 풍부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실효성이라기보다. 우리 박정식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반도체 장비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핵심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좀 잠잠한데 추후에 올라갈 수 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메모리 반도체 DDR5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대표주가 뭐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네네. 올랐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난 5년간 흐름을 보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그동안 5년 동안 흐름 좀 딱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60% 올랐을 때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00% 올랐어요. 그만큼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아주 그 고정밀도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서 메모리 반도체 포기합니까?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또 트렌드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요번에 그 전염병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G에 대한 기반을 두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쉽게 말씀드려서 트래픽 증가, 데이터 사용량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열이 막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잠잠히 시켜줄 수 네. 있는 저전력용 DDR이 필요한데 기존에 DDR4예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근데 DDR5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2년 뒤에 출시한다라는 그런 썰들이 쏠쏠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또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나 이렇게 또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여기에 또 D램 양산 기술을 기존에 갖고 있는 EUV라는 D램 양산 기술이 있거든요. 요거를 적용한 DDR5를 생산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DDR5 D램 시장의 본격 확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택 신규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내용이 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내년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무엇인가 필요하잖아요. 장비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장비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부 5G 외치고 있고 뭐 바이오주 외치고 있고 뭐 지금 다른 건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치고 있는 사이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TG 드림님 지금 너튜브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메모리로 넘어갈 때가 되기는 했죠. 라는 의견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뭐 증권 매매 채팅창이나 많은 그런 증권 사이트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 곧 출시될 이 DDR 반도체 수혜주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되게 많고요. 네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네. 그래서 그거 아마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돌발 질문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이미 많이 상승한 DDR5 관련주 과연 내년까지 갈까요? 예,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고요.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또 힘드시니까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서 주목하신 종목을 오늘의 추천주로 가져왔으니까 마지막 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을 유발해 주셨네요. 박정식 전문가 어떠세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요? 일단은 정해주셔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니 그리고 아까 저희 라운드 1에서 또 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순환 수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네,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주제를 정해주셔갖고 종목들을 한번 싹 살펴봤어요. 네, 살펴주세요. 근데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이 있고요.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제 순환을 딱 거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종목과 빠져나가는 종목들이 좀 있다. 그래서 또 시장 전반적인 것을 또 보니까 이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인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디램 값이 4월 7일 날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1분기 안에 그냥 쭉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4월 7일 날부터 지금 5월 3일 날까지 보면은 디램 가격이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 디램 시장이 왜냐면 좀 많이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디램 시장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은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은 많이 좀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왜? 시장 규모는 거의 그대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대 심리만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렇게 크게 시세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메모리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으로는 조금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몇 종목 한번 쫙 훑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 가운데 네.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이 네. 있고 들어온 종목이 네. 있는데 좀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셀렉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니까 몇 종목 있습니다. 예, 예. 네, 언급할까요? 어떤 거예요? 네, 궁금해요. 네. 예. 언급을 좀 해보면은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에 종목이 뭡니까?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인데 오늘 동진 세미캠은 상승력이 꽤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급이 괜찮은데 상승력이 덜 나온 게 뭐냐면 솔브레인이에요. 솔브레인.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공략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소재 쪽의 종목이 또 있어요. 그쪽에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종목 골라보니까 심텍이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으니까 소액 자본가들이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그 종목들 수급이랑 관련해서도 주셨는데 종목들 가운데 혹시 관련해서 대장주 네페스 어떤가요? 이미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 종목은.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대시세를 바라보고 접근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이요.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들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가능판이 될 수 있는 돌발 질문 드릴게요. 박정식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10만 원. 당분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력과 투신권 수급력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5만 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해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 찍으러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우리 지수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횡보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투자 유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기대 심리 그리고 이 실적에 따른 수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짧은 상승력으로 인식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풀려야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풀리는 기조가 확연히 나와야 이게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 지금도 우리가 증시 조정력을 일정 부분 염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짧게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질문에 곽영훈 전문가의 대답은요? 오늘 돌발 질문이요? 삼성전자요. 네, SK하이닉스와. 저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빠지진 않는데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이 반도체 장비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흐름이 약해질 때
만약에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줬을 때 한번 팍 튀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시는 분이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지금 바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보유하시다가 흐름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네.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 IT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스템 반도체 DDR5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펼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드릴까요? 곽영훈 전문가. 네, DDR5 투자를 장기간 이렇게 관심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맹이가 좀 빠졌거든요. 네네. 잠시 후 준비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준비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가면은 뭐 길게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잘 안 가면 짧게 투자하고 짧게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맞춰서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순환 측면으로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수급 위주로. 예, 수급 위주로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라운드 2 오늘 트렌드 클래스 이 IT에 대해서 의견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여의도 클래스는 증권의 중심 여의도에서 불꽃 튀는 썰전을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라운드 3 정말 알맹이를 들어가 볼까요? 유망주 클래스입니다. 곽영훈 전문가 네네. 이번 한 주 저희가 네. 제시했던 종목들 한번 네. AS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일단 그 이슈가 좀 된 종목들이 있어요. 원격 진료. 네. 예, 원격 진료. 지금 최근에 비대면 그런 그렇습니다. 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판 뭐 뉴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주목받는 섹터가 뭐 클라우드, 뭐 원격 진료, 뭐 교육,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핫했죠. 예, 여기에서 예. 정부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원격 진료는 한시적으로 추가된 전화 상담과 처방 등에 대한 인프라 보강에 국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전날에 막 인성정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 확 많이 빠졌죠. 다시 또 올라왔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이센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뭐 체외 진단 혈당 측정기 강자인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중국 공장 가동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 무슨 말을 했을 거냐면은 매출과 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센스 주목하자고 했는데 사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아이센스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많이 못 올랐으니까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살아나니까 흐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진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 볼까요?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네. 여기 차트를 펴놨습니다. 펴놨는데 흐름이 괜찮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지금 N자형으로 해서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에 좀 진입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주가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과 상승할 가능성을 점쳐야 되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쫙 이렇게 위로 한번 쭉 한번 뻗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아이센스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유하시면 되고, 예, 수익 나면 한번 핫하게 올라올 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추세 매매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격 진료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도 너튜브에서
비트컴퓨터 의견 주셨는데 많이 올랐죠. 거기다 오늘 유비케어도 상한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아이센스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이거 분명히 추세 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어요. AS 해드렸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현근님께서 의견을요. 결국엔 전문가들은 수익으로 보여줘야지요. 라는 의견에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또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잖아요. 오늘 그 새로운 네. 어떤 종목이세요? 네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DR5에 우리는 이 드디어 5의 이 종목이 성장성에 나오는군요. 주목하자. 예. 우리 기대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 때문에 아마 언급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보셨을 것 같아요. ISC. 예, ISC 영어로 ISC 이렇게 누르시면은 종목이 탁 올라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사업 부분과 그리고 메모리 사업 부분이 DDR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메모리 부분이 45% 정도 작년 말 기준에서 이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메모리가 55%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메모리 쪽에 성장성이 또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또 앞으로 또 필요하니까 5G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장성에 우리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더불어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해당 기업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니즈가 커지면은 그래서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에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조금 주봉상으로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상으로 간단하게 보면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딱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예. 드는데 주봉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이쯤에서는 뭐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그래요? 볼 수 있죠. 요 밑에 보이시죠? 햇빛. 햇빛의 이 시스템에서 햇빛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이센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또 다행이네요. 여기도 햇빛.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종목, 네, 네, 그렇죠. 아까 아이센스 지금 수급 좋다라고 총총총농님께서 주셨는데 ISC도 비슷한 차트를 좀 보이고 그래서 있습니다. 한번 사서 뭐 단번에 딱 이렇게 올라와주면 좋지만 안 올라와도 꾸준히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해 가시면은 수익 납니다. 어떻게 좀 목표나 네. 손절 예, 가격 전략 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줄 건는데요. 정고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투자하시면 1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줄 건는데요. 이건 사투리인데. 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오늘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DDR5 이 기대감 많이 올랐는데 아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분명히 좋은 종목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ISC 우리 곽영훈 전문가의 셀렉 종목이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네.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언급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 일단은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그리고 메모리 모듈용 PCB 그리고 패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일단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오늘 좀 강력하게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력도 들어오고 기관도 보시면 금융투자부터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아주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반 순매수. 그래서 특히 이제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10,000원권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밀리지 않고 10,000원권을 계속 터치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네네네. 뭐예요?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기술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11,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팟으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짧게 노리는 주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서 짧게 노리면 한 11,100원이 우리의 이제 목표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9,680원 정도까지 분할로 그냥 쭈루루루 그냥 지금 가격부터 평단을 만들어 가시면서 매수를 네네.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 없이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9,420원이 이탈될 경우 손절하셔라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11,100원, 손절가 9,420원, 매수가는 저희가 시초가로 정했는데 좀 분할 매수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두 분이 의견이 다 시스템 반도체, 이 IT 쪽,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섹터에 맞춰서 준비를 일부러 준비를 맞춤으로 해오셨다고요. 네네. 사실 이 박정식 섹터가 제일 전문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만큼. 장비를 지금 막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좀 주춤해지면은 그다음 큰 종목 쪽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곽영훈 전문가께서 하실 말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 바로 끝나고 9시에 준비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이제 그 말씀드린 종목이 상당히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좀 설명을 추가로 드려서 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려서 좋은 성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공개 방송 무료로 함께하는 것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의 관전평과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들어온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2057님, 네, 종목 궁금한 점 주셨네요. 우정바이오. 또 1029님 다른 프로보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또 테스는 어떤가요? 오늘 처음 시청했는데 두 분 전문가님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이혜림 앵커의 복귀를 반가워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여의도 클래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종목, 네, 의견, 궁금증 주셨는데 저희 오늘 방송과 관련한 궁금증을 주시면 저희가 더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입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매끄러운 진행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증권 문외한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복을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3758님 축하드립니다. 클래스가 다른 여의도의 뜨거운 썰전. 이제 주말에 좀 어떤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분의 한마디씩 듣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박영훈 전문가. 네, 뭐 주말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슈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다음 주 전망이 여전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것도 코스닥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5월 말 정도에 이제 가게 되면은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오늘 되게 배고프신 것 같아요. 힘이 없으신 것 같기도 저는 하고. 금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저희 너튜브에서 네.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요? 아까 곽영훈 전문가께서도 못 알아봤다고,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고. 저는 안티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으신지 네. 몰랐다고 했는데 뭐 인간 지표라는 말도 있고, 네. 네, 인간 인버스라는 말도 있고 많은 별명 근데 갖고 이거 계신데. 오해예요. 저 진짜 인버스에 투자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제가 시정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다 1분 보니까 남았네요. 네, 아무튼 네. 자 간단하게. 어쨌든 전 인버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 인버스 안 좋아해요. 그것만 명확하게 아시고 네. 일단은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건설주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제 뉴딜 정책 그리고 3주년 여러 가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이 건설주 쪽에도 살짝 좀 수급이 붙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수급 장세 그리고 종목 장세 한번 잘 네.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정리할게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